그거를 보면은 진짜 너무 역해서 토할 것 같아요.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걔네를 다 한 곳에다 몰아놓고 사육을 하고 수산물 하나를 소비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어둡게 깔린 화면 위로 인터뷰 영상 제목이 뜬다. 제2의 권리주관 뿌리 해양을 묻다. 시셰퍼드 코리아에게 묻다. 서울여자대학교 제51대 총학생의 스탠다드. 화면이 전환되고 흰 배경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박현선 활동가가 자기소개를 하며 인터뷰를 시작한다. 네, 저는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박현선 활동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셰퍼드 코리아이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시셰퍼드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글로벌 해양 환경 단체이고요. 시셰퍼드 코리아는 그 중에서 아시아 지부에 속해 있으면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100%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풀뿌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해양환경 단체니까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지부가 있지만 미션이 공통돼 있어요. 그 미션이라 함은 직접 행동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해양 서식지 파괴를 저지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계기라고 하면은 되게 거창한 거를 많이 상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연적이었고 대학생이 됐을 때 누구나 약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대학생 되면 뭐 봉사활동도 해보고 이런저런 활동 해보고 싶다. 그래서 뭐 고아원에도 가고 장애인 시설에도 다니고 뭐 노동 현장 이런 데도 가고 페미니즘 운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가 그 중에 일환이었어요. 그냥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다른 활동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한 거였는데 이거는 누구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소외되어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토록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소외됐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좀 더 손이 필요한 쪽에 내 삶을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이라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됐고 그 중에서도 해양환경이라는 걸 하게 된 거는 환경을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알게 된 해양환경 행사였어요. 그게 이제 시셰퍼드에서 시셰퍼드 코리아가 창단되고 처음으로 하는 오프라인 행사였는데 그걸 우연히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가게 됐고 와 여기 진짜 개 멋지다. 난 여기에 뼈를 묻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서를 내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가장 충격적인 해양생물 피해 사례와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해양생물은 무엇인가요? 피해 사례 너무 많은데 거북이 코에서 빨대 꺼내는 거 그거 보셨죠? 그리고 또 뭐 알바트로스 사체에 플라스틱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낯선 게 아니라 아무 데서나 가도 그런 거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충격적이었고 개인적으로 어떤 좀 마음이 가는 해양생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고래가 마음에 이제 짐 같은 그런 친구인데 고래는 일본 다이지에서 학살이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굉장히 많은 국제사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자행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더 코브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진짜 너무 역해서 토할 것 같아요. 그냥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걔네를 다 한 곳에다 몰아놓고 사육을 하고 그리고 새끼들을 잡아서 아쿠아리움에 팔아치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아쿠아리움에 갇혀있는 고래를 방류하라는 그런 캠페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래에 대해서 좀 얼마나 학대를 받고 있는 종인지를 잘 알고 있어서 고래에 특별히 조금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힘들었던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가서 싸움 나거나 이러지 않느냐, 뭐 어민들이랑 그런 일 없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부딪히거나 뭐 마찰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도와주시고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현실 속에 매일 살고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힘들고 어쨌든 바다의 문제가 너무나 광활해요. 그리고 심각성이 어느 정도로 저는 느껴지냐면 목에 이렇게 칼을 누가 들이대고 점점 힘을 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너무 급하고 너무 절박하고 얘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감각에 아직 속도가 따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너무 초조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OX 퀴즈.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 쓰레기보다 어업 쓰레기가 해양 생물에게 큰 피해를 준다. 박현선 활동가가 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답변한다. 어업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대부분 봐요. 수산업이라는 게 바다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면 바다의 문제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 정도로 어업이 심각한데 일단은 수산업이라는 게 우리가 딱 상상했을 때 막 통통배 타고 나가가지고 노인과 바다처럼 박현선 활동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취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완벽하게 산업화되어 있고 기계화되어 있고 기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업의 문제에 크게 꼽자면은 남획, 혼획,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까지 이제 얽혀 있고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상업화된 어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마구잡이로 물살이를 잡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인망 어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축구장 크기만한 그런 그물에 줄을 이렇게 달아서 쓸고 가면서 어업을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 어민들은 원하는 어종 말고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버려요. 그러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집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다 터져서 거기에 이제 끌어올려지는 순간에 죽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 참치 한 캔 먹기 위해서 고등어 한 마리 먹기 위해서 30만 마리의 고래와 돌고래와 각각이에요. 딱 합쳐서가 아니고 바다새와 그 바다 거북 150마리 바다 거북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로.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산업계가 변화를 맞아야 돼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쓰레기 얘기를 했어요. 해양 쓰레기가 어업에서 또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해양 쓰레기 전체 중에서 50%에서 60%가 폐어구거든요. 폐어구는 이제 어업 활동에서 쓰고 버려진 도구이죠. 그러면 아무도 건지지 않는데 방치돼 있는 채로 계속 거기에 물살이가 잡혀서 죽으니까. 그래서 유령어업이 전 세계 어획량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을 어류를 이제 죽이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무의미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수산물 하나를 소비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해양 생물의 멸종에도 기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양 쓰레기에도 기여하고 있고 어업은 정말 말하려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는데. 시스피라 씨를 짧게 소개하자면 시스피라 씨는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거 하나 보면은 다 볼 수 있어요. 필수 시청 다큐멘터리. 해양환경에 관심이 있다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X 퀴즈.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테이크 존을 넓히고 실효성 있는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박현선 활동가가 손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며 답변한다. 오! 네, 오입니다. 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선은 해양보호구역이 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양보호구역은 쉽게 말해서 바다의 그린벨트 같은 구역이에요. 이 해역을 보호한다는 건데, 그러면 보호한다는 게 뭐 정확히 어떻게 보호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해양보호구역에도 이제 단계가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인 게 노테이크 존, 아예 어업을 할 수 없는 영역을 노테이크 존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노테이크 존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노테이크 존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낮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다 어류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테이크 존의 퍼센트가 0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해양보호구역도 몇 프로냐면은 3%가 안 돼요. 너무 많이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종이 멸종을 하게 되고, 한 종이 멸종을 함으로써 연쇄 멸종 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해양 생태계 전체를 이제 파괴를 하게 되는 건데, 해양보호구역은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구역만큼은 지켜서, 그러니까 바다라는 생태계 자체가 탄력성을 갖고 회복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한 거예요. 실제 사례 중에 필리핀에 투바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원래는 엄청나게 파괴적인 막 물속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가면서 어업을 하던 그런 파괴적인 어업을 하던 지역이었는데, 여기를 완전한 이렇게 강력한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그랬더니 몇십 년 안에 진짜 황폐화되었던 바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번식을 한 종들이 필리핀의 다른 해역으로 퍼져나가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바다에서 우리는 잡을 게 없어지고 뭐 먹을 게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다를 잘 살리는 길이다, 그것이. 그래서 해양보호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해양생물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있는 것이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니까. 왜 해양생물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저한테는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을 왜 지켜야 돼? 라는 거랑 똑같이 들리는 거죠. 사람이니까 지켜야지 라는 건데, 굳이 이유를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다른 자연계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근데 무한한 것처럼 썼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마구마구 했더니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모든 기후 활동이 바다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바다에 문제가 생긴다, 고수온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 그러면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떤 곳은 당연히 엄청나게 가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후라는 게 정상적인 양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일단은 큰 문제 하나는 농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권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난한 나라는 농사에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안 될 시에 더 큰 타격을 빠르게 입을 거고, 그들이 돈을 당장 못 버는 거에 그치지 않고 60억 인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만큼의 식량을 생산해내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기근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굉장히 가까운 미래일 거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이 살아있게 하고 해양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으려면 해양 생물을 보호해야 되고, 그것이 당연히 인간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여대 학우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TMI인데 곧 결혼을 해요. 근데 아이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일단 저도 늙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제 자식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살아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맞게 될 미래가 굉장히 끔찍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환경운동가인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빠르고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족감에서 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그 선두에 서셔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지구를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운영해 나가는 그런 세대로서 꼭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 리더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이제 누가 해주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돼요. 80년 더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사회 리더가, 환경 리더가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점점 작아지며 우측으로 치우친다. 박현선 활동가가 마무리 멘트를 하며 화면 왼쪽에는 출연, 촬영 인터뷰, 편집, 자막, 녹음, 도움, 시제퍼드 인스타그램 계정과 총학생회인 스탠다드 인스타그램 계정이 차례로 화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 주로 그 인스타그램에 소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활동이 해변 청소가 이제 대표적이고, 수중 청소도 자격이 되시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해변 청소에 먼저 신청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변 청소에서 봬요. 지금까지 제2의 권리주간 뿌리, 해양을 묻다, 시제퍼드 코리아에게 묻다를 감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